고양이랑 사냐? 털 엄청 많이 빠져요. 다른데 입양 보내야지. 고양이를 그렇게 키우면 너네 임신 안 된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기랑 고양이랑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지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 아이 이제 낳으면 반려동물들이랑 사는 게 조금 고민도 있고 걱정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했고, 그 다음 실제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솔직한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우선 여러분, 제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저의 반려동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인사해. 응, 알았어, 가. 나방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이제 가. 털 엄청 많이 빠져요. 정말 털갈이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털 때문에 고민들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사실. 왠지 이 털이 우리 아이의 막 뱃속에 가득 찰 것 같고 천식 걸릴 것 같고 균에 감염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말 저도 임신하면서 양가 어른들이 너무 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뭐냐면 이제 얘네 내보내야지, 다른데 입양 보내야지.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뱃속에 있는 내 아이도 아이지만 얘네들도 내 새끼란 말이에요. 어딜 보내요, 내 새끼를.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보내는 것도 걱정이지만 같이 사는 것도 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해는요, 고양이랑 살면 임신이 안 된다. 사실 제가 어떻게 이 냥이들하고 같이 살게 됐는지를 잠깐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신혼 시기였어요. 결혼하고 한 3개월도 안 됐던 그 시기에 저희 집 앞에 길냥이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네, 그 암컷 길냥이가. 근데 새끼가 이제 비가 오니까 이 엄마가 막 옮길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 곳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그 엄마 고양이가 안 보이고, 그 비가 온 다음 날부터 그 새끼 고양이들만 그 집에, 이제 저희 앞집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또 이 두 형제 중에 한 녀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던 아이인데 안 보이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 나비가 나타났는데 엄청 아픈 모습으로, 정말 눈과 코와 뭐 이런 데가 다 막혀가지고 막 고름도 막 여기 차 있고, 그 상태로 목소리, 야옹 소리도 안 나온 채로 나타났어요, 저희 앞에. 근데 그날 출근을 했는데 내내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조기 퇴근을 하고 와서 그 나비를 찾아서 신랑이랑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밖에 두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치료되는 동안엔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해야 하니까 집에서 좀 살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그럼 같이 지내자라고 결정을 했죠. 이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이 막 뭐라 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임신해야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고양이를 그렇게 키우면 너네 임신 안 된다.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뭐라고 구박을 했었어요, 저한테. 왜 고양이랑 사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만에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설이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랑 임신이 된다 안 된다는 정말 그냥 미신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랑 같이 크면은 이 털이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그 털이 몸으로 들어가서 축적돼서 사망할 수 있다. 이건 산모도 태아도, 그리고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라는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굵긴지 아세요? 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 털은 눈에 보이죠. 머리카락도 보이죠. 네,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해가지고 정말 초미세먼지, 그냥 미세먼지거든요. 그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머리카락이나 털들은 우리가 먹고 싶어도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기도에 걸려서 간질간질해서 계속 기침을 하거나 네, 혹은 다 막아내거든요. 코와 이런 기관들이. 네, 의외로 여러분, 인간의 인체는 굉장히 신비롭고 과학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아무 문제가 저는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 아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아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니요. 우리 태아는 양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안에 물이 있고 그 안에 아이가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양수 안에서. 이 양막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털이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도 미신이다. 가설일 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웁살라 대학의 미국 학회협회에 쓴 그 저널, 게재된 저널을 보면은 그 소아과 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아이하고 반려동물하고 함께 사는 그 집에서 그 자란 아이가 천식 발병률이 15% 이하로 낮다라는 거예요. 반전이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이 논문 결과를 보면서 정말 크게 믿고 맹신하면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죠. 아이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 이제 두 돌이 거의 다 돼가지만 크게 아픈 곳 없이 이런 천식이나 기관지 문제도 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이를 너무 무균과 깨끗한 환경보다는 적당하게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반려묘들이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해요. 왜냐면 특히 한 마리인 경우보다도 저처럼 이렇게 두 마리 이상을 함께 키우는 경우는 얘네들끼리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삭에 얘네들이 막 싸워가지고 그 싸움을 뜯어 말리다가 제가 막 긁히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울 때 얘네들은 물불 안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정말 이 야수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생의 그 특성이 드러나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화 수술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키우려면은 조금 수술을 하고서 같이 키우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생아 시기 30일 동안은 좀 분리를 시켜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신생아 시기는 정말 면역력이 취약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가 진짜 면역력이 취약해지는 시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1년이 되는 그 돌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는 아이가 이제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어린 시기 30일 이전에는 뭐 초점도 아직 맞춰져 있지 않고 색깔도 이제 구분을 하고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의 기능을 찾고 만들어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은 조금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분리를 시켜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강아지랑 키우는 경우에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침대나 유모차처럼 이렇게 조금 높게 분리를 시키면 강아지들이 좀 분리가 돼요. 그런데 고양이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 다 올라가. 그래서 아이 침대에 제가 아기를 눕혀놨는데 어느 날 제가 아기를 씻기고 나와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침대에 나비나방이가 막 앉아있고 다 올라가요. 유모차에 나방이가 앉아있고 하물며 지금 아기가 이제 우리 아기가 밥을 먹으니까 식탁에 앉잖아요. 그 식탁에 야옹이들이 앉아있어요. 캣타워인 줄 알고 원목 캣타워. 그래서 고양이랑은 사실상 분리가 정말 쉽지 않고요. 그 외에 이 어느 정도 허리까지 오는 턱으로 제가 막아놨었어요. 아기 있는 방을. 그런데 고양이들에게는 뭐 그거에 한 번에 점프로 넘어오더라고요. 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 전체를 창살로 저희는 짰어요. 그래서 그 창살 하나를 짜놓고 아기를 그 방에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넓은 공간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의외로 참 감사하게도 고양이의 습성상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막 배회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방 하나를 창살로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다가 캣타워와 뭐 얘네들 놀 수 있는 그 고양이 방을 아예 만들어줬죠. 네, 모래도 깔아주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양이들이 생활을 하고 창살로
네, 두고 아이는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키웠는데 사실 말이 그렇죠. 한 달 안에도 저희 산후도우미 이모님 오셨을 때는 가다 놓고 나가면은 다시 풀어놓고 잘 때는 같이 자고 이랬던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까 두 마리 중에 성향이 좀 다른데 나비는 굉장히 독립적인데 나방이는 저하고 애착 관계예요. 너무 좋아해요, 저를. 그래서 특히 잘 때 제 옆에 붙어 자야 되는데 빨리 꺼내주라고 계속 밤새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냥 꺼내주고 같이 잤어요. 다음날 이모님 오시면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했답니다.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 털. 그래도 털 관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저희는 진짜 지키고 있는 수칙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침구류, 모든 침구류를 텁니다. 베개, 이불, 까는 거, 덮는 거, 뭐 애기 거 다 털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털어야 되고요. 애기 인형 같은 거에 털 정말 잘 붙어요. 그래서 그것도 몽둥이로 막 이렇게 해서 털어요. 네, 밖에서 계속 털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돈 주고 산 물건입니다.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먼지, 그러니까 진드기를 없애준다라고 해가지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집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동물들과 살다 보니까 혹시나 침구류에 이런 진드기 같은 게 더 많이 있을까봐 요거 사가지고 네, 주기적으로 밀어줬었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냥 우리 아기도 면역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저희와 함께 그냥 살아요. 후리하게. 얘는 먼지가 켜이켜이 쌓였어요. 네, 하도 처박아둬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신생아 시기에는 조금 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진드기도 좀 자주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네, 서열 정리예요. 그런데 보통 강아지들은 저도 이제 결혼 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들은 본인이 이렇게 동등하다고 서열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옹이들은 네, 우리 양이들은 저를 집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서열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얘네들 눈에도 이 애기는 애기인가 봐요. 막 말도 못하고 응애응애 울고 쬐끄맣고 하니까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기를 아기로 인지해요. 그래서 이게 나보다 서열이 낮지만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애들이 인지를 하고 실제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만큼 반려동물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 사랑이 자기들도 받는 걸 알고 있다가 아기에게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도록 서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도 항상 저희 신랑이랑 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서열이 더 높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아이다. 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새로 온 우리 아기도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눈치가 있는지 얘를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얘를 잘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열 정리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저처럼 그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별표 땡땡땡 3개예요. 제가 아까 그 양이들 싸울 때 그 싸움 말리다가 긁혀가지고 만삭 때 병원에 갔다 했잖아요. 정말 엄청 혼났어요. 네. 얼마나 위험한데 이거를 그렇게 예방접종도 없이 애를 키우고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했냐.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이 혼내셨거든요. 그 길냥이들, 집냥이 말고 길에서 크다가 온 야옹이들에게는 그 톡소플라즈마라는 네, 요 균을 예방접종해야 되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저 파상풍 주사도 맞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동물병원과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 길냥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이와 함께 키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예방접종을 놔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꼭 아이를 낳기 전에 혹은 임신하면서부터 혹은 그 전이면 더 좋겠죠.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데려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하고 길냥이하고 네 이제는 집냥이가 됐죠. 우리 양이 2마리하고 같이 키우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요. 정말 많이 키우길 잘했다 확신을 해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냥이들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우리 아이가 기어가는 것도 걸음마도 진짜 다 냥이들이 시켜줬어요. 고양이들이 막 뛰어가고 하니까 얘를 잡으려고 막 지도 네 발로 빨리 기어가고 걸음마도 막 하고. 근데 냥이들이 정말 우리 아기한테는 정말 같이 노는 형제 자매 같은 존재였던 거죠.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항상 냥이 예뻐, 사랑해, 귀여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너무 예뻐해줘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예뻐해줄 때 이 냥이들도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5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임신 전에 정말 많이 걱정했고 부모님들한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 게 다 무색할 정도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요. 아이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야옹이도 만나고 토끼도 보고 그리고 동물들을 봐요. 강아지 멍멍이도 보고. 그런데 그럴 때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집에 4발로 걷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와 같이 살고 있어서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지금은 아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아이에게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야옹이가 아프고 힘들어 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부분도 훨씬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야옹이들이 아이 냄새를 맡고 옆에 살을 부비부비 하면서 기대서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뻐요. 물론 때로는 좌충우돌, 매일매일 시트콤 같은 사고뭉치 3인방 때문에 3배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북적북적 서로 살을 부비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집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 아이와 우리 냥이들에게 조금 믿음을 주시고 맡겨보세요. 네, 이 아이들도 서로가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알게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도 더 좋은 이런 컨텐츠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그리고 더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서 서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도 오셔서 대화 나누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